오늘은 바로 넷플릭스가 한국 덕분에 어마어마한 매출을 올리고 있고, 이제는 단순히 드라마 하나 히트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나라 전체 경제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일으키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넷플릭스가 2025년 2분기에 얼마나 벌었는지 아시나요? 매출이 무려 15조 4,400억 원입니다. 작년보다 16%나 증가한 엄청난 수치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런 성장의 중심에 바로 한국 콘텐츠가 있다는 겁니다. 넷플릭스가 공식적으로 한국 콘텐츠의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고 언급했으니까요. 실적이 늘어난 핵심 배경으로는 K-팝 데몬 헌터스와 오징어 게임 시즌3를 꼭 집어 지적했습니다. 자랑스러운 점은 K-팝 데몬 헌터스가 속편도 리메이크도 아닌 완전한 오리지널 애니메이션이라는 점입니다. 여기다 극중 가상의 K-팝 그룹이 부른 OST가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2위, 메인 싱글 차트 합백 6위를 기록하는 등 음악 차트까지 장악하며 파급력을 입증했습니다. 넷플릭스는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 우리는 이 영화의 음악적 성공을 강조했고, 그것이 극중 가상의 K-팝 그룹에 대한 팬덤 확산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넷플릭스의 올해 예상 매출액이 최대 62조 9,319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건 지난해 한국 전체 방송사업 매출의 무려 3배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한 회사가 우리나라 방송업계 전체의 3배를 버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죠. 그리고 바로 며칠 전인 7월 18일 넷플릭스에서 또 하나의 한국 작품이 공개되었습니다. 바로 84제곱미터입니다. 이 작품은 강하늘과 염혜란 주연의 스릴러 영화인데요. 84제곱미터 아파트를 간신히 마련한 남자가 층간소음 때문에 지옥같은 나날을 보낸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현실적이고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소재라서 더욱 무서운 작품이죠. 84제곱미터는 공개 하루 만에 넷플릭스 1위를 꿰찼습니다. 이제는 한국의 모든 이야기가 소개되었다 하면 전 세계인이 환호하는 소재가 되는 상황입니다. 최근 전 세계를 흔들고 있는 화제의 넷플릭스 작품은 K-팝 데몬 헌터스, 줄여서 캐데언입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까지 나서서 K-팝에서 가장 큰 이름은 BTS가 아니다, 바로 넷플릭스다라는 기사를 냈을 정도로 화제입니다. 캐데언은 겉으로는 평범한 아이돌 그룹이지만 실제로는 악마를 무찌르는 새 소녀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한국 전통 문화 요소들이 곳곳에 스며들어 있어서 해외에서 더욱 화제가 되고 있죠. 특히 호랑이 캐릭터 더피와 까치 캐릭터 수씨가 우리나라 민화 자코도를 모티브로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루에 7,000명 정도 방문하던 국립중앙박물관 온라인숍이 갑자기 난리가 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캐데언이 공개된 후 7월 2주차에는 무려 50만 명으로 급증했어요. 하루 방문자가 70배 이상 폭증한 거죠. 이게 바로 K 콘텐츠의 힘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까치와 호랑이 배지는 재입고하자마자 품절이 되어버렸습니다. 넷플릭스에서 공식 출시한 더피 인형도 품절 사태를 빚었고요. 팬들이 대체품을 찾다가 우리 전통 문화 굿즈로 눈을 돌린 거예요. 이런 현상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겠죠? 더 놀라운 건 올해 K굿즈 역직구 건수와 거래액이 각각 78%, 56%나 증가했다는 겁니다. 해외에서 우리나라 전통 문화 상품들을 사가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난 거죠. 이제는 단순히 드라마나 K-팝을 넘어서서 우리 전통 문화까지 세계인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영향은 음식업계에도 미치고 있어요. 캐데언 극중 주인공들이 공연 전에 먹는 매운 감자칩과 동심 라면이 농심의 새우깡과 라면을 연상시킨다고 해서 농심에는 글로벌 소비자들로부터 제품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PPL 계약도 없었는데 이런 엄청난 효과를 본 것입니다. K-팝의 경제적 파급 효과도 어마어마합니다. 블랙핑크 월드투어 MD 상품을 판매했던 무신사의 경우 9일간의 행사 기간 동안 무려 11만 5천 명이 넘는 방문객이 몰렸습니다. 이제는 K 콘텐츠가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서서 거대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유통업계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K-팝은 글로벌 소비자뿐 아니라 젊은 층을 공략하는 가장 매력적인 콘텐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광고 모델을 배우 대신 아이돌로 바꾸는 등 글로벌 팬을 겨냥한 마케팅이 계속될 것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런 현상들이 우리나라 지역 경제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한류 관련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지방 경제까지 살리고 있거든요. 드라마 촬영지를 찾아오는 외국인 관광객들, K-팝 콘서트를 보러 오는 팬들, 전통 문화를 체험하려는 사람들까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경제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넷플릭스가 한국 작품과 출연 배우들에게 엄청난 투자와 출연료를 지급한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특히 주연급에게는 1회당 5억에서 10억 원까지 지급한다고 하니 정말 엄청난 금액입니다. 넷플릭스가 이렇게 한국 콘텐츠에 엄청난 투자를 하는 이유는 투자 대비 수익률이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한국 콘텐츠는 제작비 대비 글로벌 시청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특히 아시아 시장에서의 파급력이 엄청나죠.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등에서 한국 드라마와 K-팝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이런 시장들의 구매력을 고려하면 한국 콘텐츠에 대한 투자는 정말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한국 콘텐츠에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문화적 다양성과 독창성입니다. 서구 문화와는 완전히 다른 우리만의 독특한 스토리텔링, 정서, 문화적 배경들이 세계인들에게 신선함을 주고 있어요. 기생충, 오징어 게임, 킹덤 같은 작품들이 그 증거죠. 특히 오징어 게임의 경우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많이 시청된 시리즈가 되면서 한국 콘텐츠의 잠재력을 전 세계에 증명했습니다. 이후로 넷플릭스는 한국 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몇 배로 늘렸고 그 결과가 바로 지금의 성과들인 거죠. 최근에는 한국 전통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콘텐츠들이 특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캐대언처럼 우리나라 민화나 전통 요소들을 현대적 장르와 결합한 작품들이 해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어요. 이는 단순히 K-팝이나 K-드라마를 넘어서서 K-문화 전체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을 종합해보면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건 단순한 한류 붐을 넘어선 문화적, 경제적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한국이 문화 콘텐츠 수출국으로 완전히 자리매김했고 이제는 전 세계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중심축 중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넷플릭스도 이런 변화를 정확히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한 투자를 계속 늘리고 있고 더 많은 한국 콘텐츠를 제작하려고 하는 거죠. 이는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 업계에게는 정말 황금 같은 기회입니다. 그리고 이런 성공이 다른 산업에도 미치는 파급 효과를 무시할 수 없어요. 화장품, 패션, 음식, 관광 등 한국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덩달아 주목받고 있거든요. 이제는 한국 브랜드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프리미엄이 되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한국 문화가 정말 트렌디하고 쿨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어요. 이런 브랜드 파워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거대한 자산이죠.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국가 브랜딩을 위해 투자해도 얻기 어려운 효과를 K-콘텐츠가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의 전망도 매우 밝습니다.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 플러스 등 다른 글로벌 OTT 플랫폼들도 한국 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어요. 이는 우리나라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더 큰 시장을 의미합니다. 한국의 이런 넷플릭스 대박에 중국과 일본 등 다른 나라들도 강력한 자극을 받고 도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나 인도 같은 나라들도 자국 콘텐츠 산업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어서 우리의 경쟁 상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지금까지 쌓아온 노하우와 독특한 문화적 정체성이 있으니까 충분히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캐대언의 성공으로 국립중앙박물관 굿즈가 품절되고 84제곱미터 같은 작품이 전 세계에 공개되며 넷플릭스가 한국 덕분에 수십조 원을 버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일상이 되었지만 사실 세계사적으로 보면 정말 놀라운 현상들입니다. K 콘텐츠와 대한민국 정말 자랑스럽지 않습니까?